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뭐 그냥 바람도 불면서 추웠는데 오늘은 뭐 바람은 좀 안 불으니까 그래도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영하 12 도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오늘도 걸어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 변화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또 뭐 피곤해서 그러려니 또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혼재해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강 상식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도 뭐 그렇게 나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더만, 저 사람도 비슷한 증상 그렇게 있더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중풍 맞았어요. 그럼 나도 중풍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리냐 이게야. 답은 하나예요.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거야. 밥을 찌끔 먹어봐.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 이해가 갔어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냥 적게 먹으면 뒤야. 그걸 갖다 뭐 밥만 먹으면 졸린다고 해서 식곤증이라고들 얘기해요. 뭐 과식이나 고열량 식사를 많이 했다 또는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식후에 질병이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식곤증이 올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밥을 많이 먹어서 오는 게 식곤증이야. 자, 우선 첫 번째. 밥만 먹으면 졸린다.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역시 콩팥과 심장이 연관돼 있어요. 세 번째,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요거 콩팥이 관련돼 있어요. 뇌에 관련된 것은. 에? 그러면 또 이거 이외에도 또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차만 타면 졸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차만 타면 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조 당분을 너무 많이 과식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많이 먹는 거지. 빵, 떡, 간식들 많이 먹으면 불균형이 생겨. 결국 다 혈액순환 장애고 고혈당 증세가 되고 저체온이 오는 거야. 그러면 졸립니다. 우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강을 시킵니다. 급상승하면 인슐린을 뿜어내서 그 혈당을 정상치 범위로 끌어내리는데 이게 또 너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 빠져나갈 때 피로감이 생겨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언젠가는 당뇨병이 온다. 지금은 당뇨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뇨 전 단계일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지금 반복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당뇨병이 옵니다. 그래서 인슐린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당 수치가 높은 사람은 밥 먹고 숟갈 놓자마자 바로 눕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요, 고혈당에 저체온이. 이런 사람은 염증도 많아. 그러면 밥 먹으면 졸린다는 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의 맨 마지막은 중풍과 치매가 온다는 게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지방과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럼 좀 줄이면 되는 거지. 에? 오늘도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이야. 시장에 가서 그냥 사오는 거 보니까 뭐 초코파이 뭐 이런저런 거 그다음에 뭐 반찬들 있잖아. 뭐 젓갈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반찬을 그냥 이빨 사오는 거야. 집에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먹는 양이 엄청나요. 식사 후에 과일을 또 한 접시 깎아 먹는 거야.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을 한 번에 10개씩 먹어. 그래 또 자기도 그래요. 이걸 10개를 먹으면 배가 불러서 식사를 못 한대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약 숫자는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약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간, 콩팥과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자꾸만 늘어나 몸 안에서 노폐물이. 그러면 쓰레기가 쌓이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뭐 이상한 거 저런 거 다 생기나. 그게 염증이야. 피곤하면 먹고 피곤하면 눕고 피곤하면 눕고 배고프면 또 먹고 약 먹고. 또 한 여자, 이 여자도 과식, 폭식 뭐 엄청나요. 고혈압, 당뇨, 고도, 비만이야. 먹는 것도 또 굉장히 빨리 먹어요.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얼마 걷지도 못하고 시장 그 10분 갔다 오는데 그냥 이게 이빨이 들고 오는 거야. 그 전부 다 가공식품들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 뇌출혈 후유증으로다가 눈이 이게 이 초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거야. 왜? 시선을 두 개 뜨면 이게 어른거리니까 한쪽 눈을 감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좌측 눈만 뜨니까 한쪽 눈 오른쪽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또 이 높낮이를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길이 울퉁불퉁하면 그냥 넘어지고 전봇대 부딪히고 어지럽고 이런 게 전부 다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서 그래. 이게 건강 테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 나는 아닐 것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소원이 뭔지 알아요? 그냥 이 좀 맑은 눈으로 좀 세상을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뚱땡이는 좀 날씬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아, 건강관리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해. 에? 그래서 지방과 탄수화물 너무 많이 빵, 떡, 쪼가리 이런 거 자꾸만 먹어버리면 식후에 콜레시스토킨이라고 하는 이런 그 특정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 아주 쉽게 해서 그냥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피곤하다니까. 즉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 콩팥기관, 모든 장기 기능 이것이 하나만 연관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관돼.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냥 힘든 거야. 피곤한 거예요. 소식하면 과부하 걸릴 일이 없잖아요. 하루 일 처리 100개만 하면 되는데 이 과식을 하는 것은 300개 처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개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50개밖에 안 돼. 그럼 50개 할 양은 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식하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식사,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있는 식사와 소식은 생식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생체 리듬이 깨진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버리면 이 위장에 이게 1분에 3번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이 머리에서 팔다리에서 이 피들이 위장 쪽으로 몰려요. 그럼 머리에 피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피곤한 거야. 졸린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피곤하죠. 할 수가 없어. 왜? 피가 여기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눕습니다. 누우면 피가 모이기가 쉽잖아요. 왜? 밑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옆에서 오는 게 더 낫지. 누워있는 게 피가 오는 게 빠르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그냥 눕는 거야. 그럼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몸 안이.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은 밤에도 잠을 자지만 오후에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도 아주 얕은 수면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서양의학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그때 잠깐 휴식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늦게 먹어. 휴식 시간에 밥을 늦게 먹어. 과식하고, 왜? 점심시간 늦었으니까 과식하고 이 수면 이런 것이 불균형이 되면서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식사는 제때 하라는 거예요. 제때 즐겁게 소식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지. 이제 이런 거 이외에 몸 안에
셀리악병이라고 해서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이 셀리악병이 있어도 피곤할 수 있어요. 또 불면증이 너무 심해도 졸릴 수 있고 식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도 식곤증이 유발하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법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선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밥 먹고 나니까 졸리더라? 그러면 밥을 과식하지 않았는가 한번 보고 밥을 좀 줄여, 밥량을. 소식하면 졸음이 안 옵니다. 인조식품 먹으면 거기에 인조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져. 인슐린을 팍 쏴야 돼. 그럼 역시 혈당이 떨어질 때 졸림이 와. 그러니까 인조식품이 아닌 자연식으로 먹으면 과식을 할 수가 없어. 맛이 없으니까. 그러면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과식을 하면 위장 기능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 인접 장기 기관들, 오장육부 서로 조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힘들어서 피곤이 빨리 온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뭐 이거 밥 그다음에 뭐 인조 단맛이 있는 음식들 먹으면 일단은 콩팥 기능이 망가져요. 단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콩팥 기능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간 기능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뇌 기능도 망가지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면 오장육부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식하라는 거예요. 호르몬의 불균형, 뇌 기능 저하. 그러면 치매,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문제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심뇌혈관 질환이야. 뇌출혈 왔을 때 그 후유증. 이분도 아침에 보니까 2번 뇌출혈이 왔어요. 그 지금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식습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과식이 문제잖아. 인조식이 문제잖아. 적게 먹고 조금 적게 먹고 자연식으로 먹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호르몬의 불균형, 혈액순환 장애, 자율신경계, 콩팥, 간, 심장 기능이 다 좋아지잖아.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면서 졸리면 이게 나이 먹어서 그랬지, 배고팠다가 많이 먹어서 그랬지, 이런 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질환을 본인이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병들 원인을 찾고 올바른 처방이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밥만 먹고 나면 너무 졸리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돼 오는 일상적인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거 그냥 8년에서 10년 동안 진행되면 어김없이 병이 옵니다. 그땐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와요. 여기 지금 피곤해서 그럼 밥을 좀 적게 먹고 과식하지 않았는가 한번 보고 좀 적게 먹고 자연식 이걸로 그냥 하루 한 끼만 식습관을 바꿔도 10년 후에 이런 증상 없이 이런 병 발생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닌가요? 아침에 여기 하셨던 이분 뇌졸중 이 뇌출혈 2번이나 맞으신 분,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뇌 기능과 심장 기능은 이게 재생 조직이 아니라고, 현상 유지 조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뇌 기능이 망가져서 다시 재생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재생 조직이 아니야. 그 조직은 여기 심장 기능도 조직이 아니라니까. 재생 조직이 아니에요.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복구가 안 되면 예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밥만 먹고 나면 너무 졸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몸에 이런
혈액순환 장애나 어떤 장기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병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첩길. 아시죠?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밥만 먹고 나면 너무 졸립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던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 정신적, 육체적 어떠한 문제, 기능 이상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구분하고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라고 그냥 누구나 다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추운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화이팅!